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최근 저의 진료실에 구강암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강암의 정밀 면역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구강암은 그림처럼 입안의 혀 밑바닥, 볼, 잇몸, 입천정, 입술, 턱뼈 등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구강에 생기는 암 중에서 편평상피암이 가장 흔한 암이고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볼의 작은 침샘에서 발생하는 타액선염, 뼈와 근육에서 생기는 육종암이 있고 간혹 악성 흑색종과 림프종도 있습니다. 구강암은 해마다 8, 900명 정도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주 연령층은 50대에서 70대입니다. 지금부터 열거하는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구강암 검진이 필요합니다. 입안이 헐었는데 3주 정도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 입안에 하얗거나 붉은 병변이 있고 만지면 단단한 덩어리가 있는 경우, 이유 없이 혀나 입안이 심하게 아픈 경우, 이가 갑자기 흔들리거나 이를 뽑은 후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 등이 있다면 구강암일 가능성이 있으니 병원을 찾아 조직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고 모두 구강암은 아닙니다. 구내염, 신경통 혹은 단순 염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이 아니라면 이런 증상들은 보통 3주가량 병원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그러니 3주 치료해도 증상 호전이 없다면 조직검사를 통해 구강암 여부를 확인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구강암의 치료 방법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메인입니다. 1기, 2기인 경우엔 수술만 하지만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합니다. 항암 치료는 3기 이상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재발 혹은 전이된 경우에 주치료법이 됩니다. 대부분의 암은 재발합니다. 구강암의 경우도 재발은 수술 후 2년 내에 주로 발생합니다. 수술 후 5년이 지난 후에는 재발 가능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은 바짝 긴장하며 면역 관리를 받아야 하고 5년까지는 면역 관리를 중단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재발하는 경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목 주변 림프절이고 약 50% 정도입니다. 다시 구강 내에서 재발하는 빈도는 25%이고 원격 전이되는 경우는 20%가량 됩니다. 따라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 후엔 목 주변 림프절 면역이 가장 중요하고 구강 청결과 면역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원격 전이가 가장 흔한 부위는 폐이고 그 다음으로는 간과 뼈입니다. 이 경우도 대부분 림프절 혹은 혈액을 통한 전이이므로 목 주변 림프절에서 차단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목 주변 림프절에서 재발과 전이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조건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혈액과 림프액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강암뿐 아니라 모든 암에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생식분말 중심 식사를 하면서 유해 환경을 멀리 하라는 것으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목 주변에서 림프절 순환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목 주변 근육 스트레칭과 림프 마사지가 림프절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목 주변 피부 면역과 림프 면역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은 혀에 있는 암이 림프절을 따라서 목 아래로 전이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혀암뿐 아니라 비강암, 인두암, 편도암, 침샘암도 모두 목 주변 림프절을 따라서 재발과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목 주변 림프절 분포와 림프 순환 방향에 대해서 알고 면역치료해야 합니다. 목 주변의 림프절 분포는 그림과 같습니다. 목 주변엔 굉장히 많은 림프절이 있고 폐와 뼈뿐 아니라 간과 내장기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 구강암 재발을 막기 위한 개인의 면역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안과 피부의 면역을 복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강암의 경우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주 치료이기에 입안과 목 주변 피부에 방사선 치료가 불가피합니다. 30차례가량 치료 방사선에 노출되면 입안이 헐고 목의 피부가 검게 그을리는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합니다. 이때
입안 점막과 피부에 생기는 염증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프로폴리스 가글, 친환경 로션, 세포 재생을 돕는 피부 솔루션을 안내해 단기 부작용에 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부작용이 더 심각합니다. 침샘은 타서 섬유화되고 점막은 괴사나 위축이 일어나 입이 마르는 구강 건조증이 생깁니다. 침이 안 나오면 구강 내 세균이 바뀝니다. 그래서 충치가 잘 생기게 됩니다. 침이 잘 나오도록 치료를 하면서 목과 턱 관절을 스트레칭하고 로션을 이용한 셀프 림프 마사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구강암 환자에게 의사로서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은 목 주변 림프절 면역 치료입니다. 암의 위치와 림프 순환을 체크하여 적절한 부위에 면역 주사를 놓아드리고 있습니다. 재발과 전이는 목 주변의 림프절에서 대부분 시작되기 때문에 이곳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면역수액과 항산화 영양수액을 병행하면 림프절 면역뿐 아니라 구강과 피부의 염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여 구강암이 재발한 경우라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항암 치료를 맞으면서 주 2, 3회 면역수액과 정밀 면역주사 치료를 받으면 심각한 면역력 저하 없이 암 사이즈가 줄거나 성장을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근 구강암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미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치신 분이라면 정밀 면역 치료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암은 재발과 전이가 있는 병입니다. 병원의 표준 치료로 끝나지 않는 병입니다. 정밀 면역 치료는 구강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아주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수술, 방사선, 그리고 항암 치료의 불편감을 개선시켜 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